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이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에 발표했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방어 역량을 질적으로 보충할 한국형 방공체계인 천공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AE 국방부는 한국과의 천공 계약 규모가 129억 디르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UAE 현지 매체인 걸프투데이도 타와준 경제위원회의 타리크 압둘라임 알호산이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에서 한국의 방공 시스템인 천공을 들여올 계획임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걸프투데이는 한국의 천공이 최첨단 중거리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알호사니 CEO는 UAE의 거래 규모가 약 129억 디르함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도입 대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과 벌이는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이르렀다며 최종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양측은 UAE의 공군의 작전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공은 교전통제소와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와 수직 발사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유도탄은 탄두의 레이더와 관성항 법장치와 탐색기 및 지령 수신기가 있고 후미에는 고체 로켓 추진기관과 조종 날개를 갖췄습니다. 천공은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르며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사용됩니다. 한 개 발사대당 8개의 유도탄을 탑재해 하나의 발사대에서 수초간의 짧은 간격으로 단발과 연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레이더 기능을 하나의 레이더로 통합한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는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수십 개의 적 미사일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천공은 최고 36도 및 최저 영하 30도의 환경과 세찬 강우와 전자파 교란 상황 등에서도 발사할 수 있으며 또한 고속 및 고기동 능력으로 회피 기동하는 표적을 정확히 요격하거나 다수 표적에 대해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천공 도입 이외에도 올해 2월에는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를 도입하기 위해 하나디펜스와 8,600억 원의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9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에서 발주한 천무의 1차 배치가 완료되었으며 총 8대가 UAE 육군에 인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UAE 육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에 대해 수용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천무는 한국 육군의 구룡과 MLRS의 후계무기 체계로 개발된 다연장 로켓으로 외형은 미국산 MLRS와 많이 닮았지만 천무가 나중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MLRS보다 성능이 좋은 유압 구동장치와 디지털 제어 장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에 소요되는 시간도 MLRS보다 20초 정도 단축되었으며 재장전 시간도 MLRS보다 100초 가까이 단축된 것이 특징입니다. 천무의 조달 비용이 약 3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500만 달러 정도인 미국의 MLRS나 하이마스보다 저렴하지만 한국 육군 외의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실적이 없는 것이 흠이라 할 수 있었지만 UAE가 천무를 채택한 만큼 앞으로 UAE 육군에서 운용 실적이 나오면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다른 나라의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방공 및 다연장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일까요?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의 관계는 미국의 군수 산업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으며 지난 5년간 미국이 수출한 무기의 절반은 중동 지역에 보내졌고 그중 절반이 사우디에 공급되는 만큼 미국의 방위 산업과 사우디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의 수니파 제국과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시아파 반정부 조직인 후티와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와 수니파 제국에 대해 미군이 수집한 정보 제공 및 작전 실시에 필요한 각종 후방 지원과 게다가 예멘 내전에서 소비되는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등 예멘 내전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우디 주도하에 2015년에 시작된 예멘 공습으로 1만 7,5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으며 2천만 명 이상이 식량난에 빠지고 8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에 예멘의 수도인 사나의 장례식장에 대한 사우디의 공습으로 민간인 695명이 부상당하고 137명이 사망했으며 2018년 8월에는 예멘의 한 시장을 공습하여 어린이가 56명 부상당하고 4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대량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우디 주도의 예멘 내전 참전은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멘 공습에 참가하는 사우디 공군 조종사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훈련에 필요한 공중급유, 그리고 예멘 내전에서 소비되는 정밀 유도 폭탄에 대한 미국의 공급은 계속되었으며 2019년에는 미국 의회가 사우디에 대한 각종 지원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멘 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위한 무기 판매가 의회에 저지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 판매를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8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출이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많았으며 때문에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은 대선 기간부터 석유 구매와 무기 판매를 위해 사우디의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을 멈추고 지원을 종료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또한 지난 1월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대상으로 무기 수출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에 예멘 내전에 대한 지원을 종식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예멘 전쟁에서 관련 무기 판매를 포함한 공격적 작전들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예멘 내전이 인도적, 전략적 재앙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주도하는 예멘 내전 개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동 문제에서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중동 전략을 크게 전환하여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기 수출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1시간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F-35A 도입을 위한 대외 유산군 사원조를 체결했지만 현재도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 수출에 대한 절차를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S-400 방공미사일을 구매하면 미국이 터키에 제재를 가한 것처럼 제재 발동을 경고하고 있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마도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결정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예멘 내전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미국의 지원 중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예멘 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기 수출을 동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UAE는 미국제 하이마스의 탄약 조달과 유지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입처를 다양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천공을 도입할 다른 후보로는 이라크가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서는 이라크가 도입 예정인 고도의 방공체계 후보로 프랑스의 SAMPT와 한국의 천공이 부상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재건된 이라크 치안부대의 지상군은 구 이라크군 장비에 더해 새롭게 미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조달한 전차 등의 전투 장갑 차량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판치르 S1이나 미국의 어벤저와 같은 근거리를 커버할 수도 있을 만큼의 고도의 방공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라크 의회 및 안보방위위원회는 최근 방공 시스템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이며 이라크가 러시아제 S-400 도입을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 측과 협상도 이뤄졌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가 러시아에서 S-400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만약 이라크가 S-400의 도입을 강행한다면 터키와 마찬가지로 대러시아 제재를 이라크에 부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이라크의 알-지하디 안보의장은 한국과 러시아 및 프랑스 등 3개국 중에서 방공 시스템을 구매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즉,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선택한다면 대러시아 제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S-400을, 프랑스의 방공 시스템을 선택한다면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한 SAMPT를, 한국을 선택한다면 천공 시리즈를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라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망쳐도 상관없다고 각오한다면 원래의 희망이었던 러시아의 S-400을 선택할 것이고 만일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SAMPT와 천공이냐의 두 가지 선택인데 이라크는 한국과 프랑스가 경쟁할 경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이라크와 프랑스의 외교적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크군에 대한 장비 공급으로 미루어 볼 때 24대의 TOC-BIQ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이 더 돈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로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천공 도입은 이라크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